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 지분 줄 것이고요. 지분 그 다음에 처분 동그라미요. 지분하고 처분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요 몇 가지를 설명을 했었죠. 여기 봐봐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권을 처분하냐, 공유 관계냐, 지분을 처분하냐, 공유물을 처분하냐. 여기 지금 지분을 처분이죠. 그럼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임의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2번은요. 1번 정답이죠.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줄고요.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죠.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귀소. 그것을 뭐라 하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가 된다? 승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토지잖아요. 토지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협의는 당연히요. 승계란 뜻도 승계가 되는데 뭐냐면 뭐는 승계가 안 되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 말이죠. 지분도 뭐냐? 지분 처분은 무조건 각자가. 왜냐하면 지분권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똑같거든요.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양도성이 있다고 해서 양도를 금지를 못한다. 즉 지분 처분 금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바구라고 병이 세 사람이 우리는 지분을 5년 동안은 처분하지 말자.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분을 승계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지분 처분 금지라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물 그것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것은 분할 금지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물인지 지분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한, 이라면 상속이에요. 상속은 아까 몇 번 얘기했죠? 뭐다? 공유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이러면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이죠. 전원을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보존이다 아니다. 보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63번은요.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의 뭐가 있다? 침해. 제3자의 침해. 딱 그러면 침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침해 그다 써? 그럼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 침해가 있으니까. 이런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각자가 한다고 했잖아요. 각자가. 그래서요.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공유자 각자 동그라미. 알겠죠? 그걸 보존이다 이렇게. 2번은요. 공유자 갑을병 중 1인인 갑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든지 줄고요. 자기 앞으로 전부 맨 앞 죄송해요. 맨 앞 그 앞에 보면 가운데 전부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느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갑을병 중 1인인 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왜요? 분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분은 얼마다? 지분은 균등이죠. 그러니까 얼마다? 3분의 1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을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전부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지분은 자기 지분만큼 뭐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등기 전부가 아니고 얼마? 3분의 1을 제외한 얼마? 3분의 2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뭐셔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부동산 5분의 2죠. 그러면 5분의 2 그러면 소수예요. 우리 봐봐. 공유에서는 다수하고 소수밖에 없어. 다수는 뭐냐? 과반수하고 소수밖에 없어. 과반수는 뭐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이런 거죠? 이게 과반수죠? 그런데요, 그 외에는 다 얼마다? 다 무조건 소수예요.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뭐다? 그것은 소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얼마죠? 소수죠, 소수. 그래서 부동산의 5분의 2 지분 소유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줄고요, 타인에게 임대, 소수 지분권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했죠. 그러면 임대하면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이 임대행위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불법 행위가 성립,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그 임대행위가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공유토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은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이게 중요하죠? 과반수와 소수다. 그러면 2분의 1은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를 줄고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이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을 알아야 돼. 봐봐. 우리가 공유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공유는 지금 점유를 얘기하는 건지 등기를 얘기하는 건지 돈을 얘기하는 건지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배타적으로 지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점유라고 한다니까. 배타적으로 지배를 점유라고 해. 그러면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지금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그러면 점유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 이 말이죠. 불법 점유. 나머지 지분권자 줄거 봐. 나머지 지분권자 역시 소수 지분권자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무슨 행위 줄거?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과반수일 필요가 없어. 100분의 1 지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뭐라고요?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줄거 봐. 그럼 무효란 말이 중요하죠? 이런 불법이다.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불법 점유다,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존.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겠죠? 각자. 그래서 보존 행위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가 돼 있다. 그 공유자 중 공유자의 1위는 공유물에 대한 줄고 무슨 행위? 보존 행위. 어떻게? 각자니까 어떻게? 단독.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알겠죠?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 행위. 이렇게. 정답은 2번이죠. 64번은요, 1번. 공유의 관리 동그라미요.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지분의 과반수. 거기다 써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은요.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요. 지분권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줄고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분권의 본질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분이라는 것은 처분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분 금지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64번에 2번 하고요. 요즘 몇 번을 여러분이 해야 되냐면 62번에 3번. 그다 써. 거기다 뭐라고 써요? 62번에 3번과 비교 이렇게 쓰란 말이죠. 62번에 3번과 비교 이렇게. 62번에 3번과 비교했어요? 했죠? 거기다 비교. 60번에 3번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는 공유자가 당연히 어떻게 관리하자고 협의할 수 있죠. 그렇게 협의는 그 지분을 취득한 승계에게도 당연히 승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이 말은 지분을 절대로 처분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런데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 과반수 딱 거기만 줄고. 그럼 과반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그럼 과반수는 한마디로 딱 뭐라고 그랬죠? 지분의 과반수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어디가 있어? 지분의 과반수는요 여기 과반수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기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임대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면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뭐 한다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말한다. 점유. 우리가 지분의 과반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임대. 또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점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협의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말 수 없다. 임대할 수가 없다. OX, X죠. 줄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협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말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점유라고. 점유. 알겠죠? 점유할 수 없다고.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65번에 틀린 것은요. 1번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X 건물의 임대인 갑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에게 줄고요. 계약 갱신을 거저. 여러분요. 계약 갱신이고 거절을 떠나가지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 지분의 과반수. 뭐라고? 지분의 과반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죠. 근데 갑과 을 그러면요. 지분이 얼마라고 분수로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죠? 안 나타나 있으면 지분은 뭐한 걸로 본다? 균등으로 추정을 해. 균등. 그러니까 갑의 지분은 얼마다? 2분의 1. 을의 지분은 얼마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요.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X 건물의 임대인 갑이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을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요, 소수.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공유자의 뭐로 해야 된다? 과반수로서 뭐란다?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반수. 알겠죠? 2번은요.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3분의 2 줄고요. 을의 동의 없이 줄고요.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줄고요. 병에게 사용하게 이퀄 적법한 임차인. 이렇게 적법한 임차인. 그러면요. 을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3분의 1 지분만큼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봐봐. 지금 과반수가 임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요. 자신의 지분만큼 인도를 청구한다거나 이건 차임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를 받았다는 것은 적법한 점유자다, 불법한 점유자다. 적법 점유자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3번은요. X 토지에 대해서 갑을 병 사이에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과 달리 실제로는 갑이 5분의 3 줄고 갑이 5분의 3. 그 다음에 을은 5분의 1, 병이 5분의 1이라면 갑이 동그라미 갑이. 그 다음에 X 토지를 줄고 을과 병의 협의 없이 을과 병이 없이 정액의 임대 거기 줄고 정액 임대 그건 적법이죠. 적법. 왜요? 등기부상 그래도 실제로는 지분이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5분의 3이니까 과반수죠. 과반수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할 수 있다. 적법이다. 4번은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죠. 뭐라고요? 병이 불법 점유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죠. 보존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줄고요. 지분 범위 내, 그 다음에 단독 줄고요. 손해배상 청구 줄고요. 불법 점유니까 보존은 각자가 하지만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불법이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은요. 돈이죠. 돈은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각자가 뭐만큼이요? 지분만큼.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줄 그어봐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줄 그어봐. 그래서 갑은 써봐. 그래도 밑에 써. 갑은 보존 행위로서 지금 4번에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갑은 보존 행위로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 이렇게 전부의 반환을 청구 이렇게 전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5번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뭐 하지 못한다? 변경하지. 좀 줄거봐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러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죠. 동의가 있으면 처분이나 변경을 하죠.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 못하죠. 그 말은 뭐라냐? 전원의 동의 이 말이에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을 전원의 동의 이 말이에요. 전원이 뭐라면? 동의하면. 알겠죠? 정답이 없네요. 알겠죠? 전부가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66번은요. 66번 틀린 것은요. 1번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비율로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만다 분담한다. 그러면 줄 거예요. 지분의 비율. 그 다음 비용을 분담. 이런 비용이 뭐죠? 비용이 뭐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무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요. 지분 하나 풀어봤자 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의무는 어떻게 해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이런 봐봐. 학원을 만든 게 두 사람이 운영한다. 이번 달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각각 얼마씩 내야 돼? 50. 그게 바로 지분의 비율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럼 각각 50씩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100이 나왔다. 50씩 비용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의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2번은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지금요, 한 사람이요, 공유자 중 1인 줄 거봐. 공유자 중 1인, 지분이 얼마예요? 2번에 맨 앞에 공유자 중 1인 줄 거보라고. 지분이 얼마냐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가 안 됐으면 균등이죠. 그러면 지분의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해.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무조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다. 을하고 병이다. 분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균등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분권자 또는 공유자 갑, 공유자 중 1인 갑, 지분권자, 공유자 갑. 지분이 얼마예요?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 지분권자, 공유자 그러면 공유자는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죠. 2명이면 2분의 1이고 3명이면 3분의 1이고 4명이면 4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적은 숫자가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러니까 얼마다?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2분의 1은 과반수다 아니다. 뭐다? 소수다. 소수. 과반수가 아니죠. 그럼 다시 봐봐. 공유자 중 1인 2분의 1이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해서 공유 토지 줄거 봐. 공유 토지를 뭐냐? 공유물이라고 그래. 공유물. 여기 봐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봐봐.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하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공유 토지를 처분하죠.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 자체는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사람 또 등기를 또 있죠. 등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지금 묻는 거죠? 등기를 묻는 거잖아요. 처분하여 그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써봐. 거기다가 각자가 지분만큼. 그래서 그럼요.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모요의 등기로 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2분의 1은 유효, 2분의 1만 무효.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까 몇 번 얘기했죠? 2분의 1은 유효. 즉 갑의 지분은 유효. 나머지만 무효. 이래야지. 등기는. 알겠죠? 등기는 얼마만? 자기 지분을 빼고 나머지만 무효라고. 3번 소위 상호명의상이 뭐죠? 상호명의상 써 거기다가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죠. 상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줄고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뭐가 되어 있다고 했죠? 분할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럼 상호 명의신탁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하는 것, 상호 명의신탁 즉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된다. 틀린 것으로 공유물 분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뭐가 되어 있다? 분할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5번 공유자 갑을병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몇 년의 기간 안에 5년 줄 것이고 분할 금지 약정 줄 것이고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 이렇게 66번이 2번이죠. 67번은요 1번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원칙 딱 거기만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에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상 하는 거예요. 2번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줄거봐 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바로 밑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의 소는 뭐죠? 재판상 분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협의상 분할이 됐죠?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갑을병이 공유물을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갑을병 전 의원이 당사자로 뭘 해야 돼? 참여해야 된다. 맞아요? 반드시 당사자로 참여는 줄고요. 반드시 전 의원이 당사자로 참여 그 다음 뭐라 쓰냐?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공유물의 분할 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줄고 지분의 비율 그 다음에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이것은 뭐 법조문인데 틀린 곳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공유토지가 분할이 되죠.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줄고요 분할받은 토지에만 집중 OX, X 분할받은 토지에만 집중 X란 말이죠. 거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자, 68번은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5번이죠. 68번 1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 재판상 분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줄고요. 맨 앞에, 그래서 맨 끝에 현물 분할 줄 것이고 원칙 동그라미. 그래서 현물 분할이 원칙. 여기 봐봐요. 지웠네요. 우리 공유물 분할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무슨 분할? 재판. 재판에서 가장 원칙은 뭐다? 현물. 현물이 안 되면 뭐? 경매. 이렇게 얘기했죠? 2번 현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여기는 맞죠? 일부만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아까 말했죠? 4사람이 분할을 청구해. 일단 분할해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 3사람은 다시 공유로 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허용된다. 2번 틀렸죠? 3번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간에 뭐라 할 수 있다? 줄거 금전으로 조정. 알겠죠? 허용되죠? 4번 갑과 을의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갑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지분에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아까 말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공유물을 분할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맹지니까요. 정이란 사람한테 정 너가 이거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달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분할해서 재반사정 고려하여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의 배상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킨다. 이것을 우리 말한다 가격 배상.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격 배상이 아니고 현물 분할의 한 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물건에 뭐를 명할 수 있다?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줄고요. 분할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현물 분할. 그런데 현물로 분할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해. 경매를 명한다? 서 거기다가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분할이다? 대금 분할. 왜요? 경매 대금 이렇죠. 경매 대금. 알겠죠? 자, 69번 한번 보셔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합의자는 합의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도 줄고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첫 번째 줄 합의물 처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끝에요. 지분을 처분 줄 것이고 합의는 지분이 있어도 공유처럼 자기 멋대로 처분을 못하죠. 2번은요.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 이런 봐봐. 이제 여기 봐봐. 합의하고 공유는 둘 다 지분이 있죠.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총유는 언제나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그런데요. 합의하고 공유는 뭐냐? 둘 다 지분이 있죠. 그러면 합의는 그럼 어떻게? 합의는 보존행위하고 사용수익하고 관리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냐? 합의는 공유하고 똑같아. 지분이 있으니까. 알겠죠? 사용수익 그다음에 뭐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처분변경 다 똑같아. 둘 다 뭐가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총유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총유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각자가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총유는 각자란 말이 나오면 안 돼. 뭐라 한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봐요. 자, 2번 합의물에 대해서 격려된 원인 무효. 무효 동그라미 무효란 말이 있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 두 번째 줄 보존이네.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내가 방금 얘기했죠? 합의하고 공유는 똑같다고 그랬죠? 공유는 둘 다 뭐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자의 상속인에게 줄고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라고 써. 그럼 엄마가 계모임하다가 사망을 했어. 그럼 그 자식이 상속해서 엄마 계모임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합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되는데 계모임만 합의가 아니잖아요. 동업계약도 뭐죠? 그것도 합의잖아요. 그럼 이런 동업계약의 경우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을 자식이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합의 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의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 지분권자에게 균분으로 연을 줄고요. 합의 지분 포기 줄고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잔존 합의 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기속. 그런데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맨 끝에 등기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등기 없이도 틀렸어요. 합의는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양도가 되면 종료하죠. 조합체 해산 동그라미 해산 그러면 합의물 분할을 해야 돼요. 조합체 해산하죠. 합의물 분할 아니었죠? 그럼 원래 합의는 분할을 못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산이 되면 해산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계모임이 깨졌다 이 말이죠. 우리 가끔 TV에 한 번씩 나오죠. 무슨 개 해가지고 뭐 개주가 도망갔다 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그것은 해산해야 되죠. 해산하고 난 다음에 합의물 분할을 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자, 70번 총유죠.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죠. 줄고요. 종전교회 재산은 바로 밑에 써 종전교회 재산은 줄고 잔존교인들의 총유 써. 잔존교인들의 총유 이렇게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 그러면 큰일 나. 자, 이번은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총유물인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죠. 그럼 대표자가 권한 없이 주고 봐. 권한 없이. 맨 끝에 처분하죠. 그럼 무효예요. 무효. 처분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란 말은 사원총회 없이 이 말이죠. 사원총회 없이 맨 끝에 처분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두 번째 줄이요. 표현대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뭐가 되니까?
무효니까. 3번요. 교회가 소속 뭐요? 교단에서 탈퇴, 교단에서 탈퇴, 바로 옆에요. 교단 변경. 이런 봐봐. 교회 탈퇴하고 교단 탈퇴하고 달라. 1번에서는 교회를 탈퇴했다고 되어 있죠. 3번에서는 교단을 탈퇴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하고 교단은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갔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교인이 탈퇴했다 이 말이죠. 빠져나가면 이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종 교인들의 총유예요. 근데 교단을 탈퇴한다, 교단을 변경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원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교회가 원래 장로교단이 났다. 장로교단이요. 장로교단. 그래서 불교단이신 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요. 장로교단이 불교에서는 뭐냐면 조교종하고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 교단이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순복음교회로 바꾸자, 순복음교단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뭐냐? 교회 헌법. 교회는 교회 헌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관이에요. 교회 헌법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변경을 하면은 우리가 법에 뭐라 하냐면 법인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을 바꾸거나 장로교단에서 탈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헌법을 변경하면 되죠. 얼마요? 구성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이것은 교단을 조교정에서 태고정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는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전에 사는 사람의 신도들 몇 명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신도들 것이잖아요. 알겠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탈퇴했다는 말하고 교단을 탈퇴했다는 말은 다르단 말이죠. 무슨 지금 아시겠죠? 그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얼마다? 3분의 2예요. 알겠죠? 4번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죠? 줄거 봐. 법인 아닌 사단.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거기다 써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써. 입주자 대표회의. 알죠? 우리가 아파트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이 사람들의 재산을 뭐라냐? 맨 끝에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 입주자 대표회의. 5번은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죠. 총유물이죠. 총유물. 그것은요. 바로 옆에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줄고 총의 결의. 정관이나 규약. 여기 있죠? 왜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총유는 뭐가 없죠? 총유는 지분이 없죠? 그러나 정관이나 규약이 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죠? 그러면 사원총의 결의로 의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총유는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채권자 청산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것은 다 총유거든요. 각자의 지분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헌금 많이 했다 해서 나중에 교회를 탈퇴할 때요. 교회 기둥뿌리 하나 뽑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왜요? 헌금 많이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헌금 많이 한 사람 국수 두 그릇 먹죠? 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 헌금을 하고 먹으나 안 먹고 먹으나 교회에 국수 먹는 건 다 똑같다고. 알겠죠? 그걸 뭐라 지분이 없다는 거죠. 지분이. 지분이 있으면 달라지죠? 헌금 많이 한 사람 두 그릇 먹어야 되죠? 그럼 못한 사람은요, 국물 먹고 가야 되고요. 알겠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바로 우리 뭐라 하냐? 교회는 총리로서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도 적게도 관계가 없다. 알겠죠? 내가 지금 그랬으니까 교회 갈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 이 말이죠. 알겠죠?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지분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71번요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요. 부합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부합은요 여러분요 이 부합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은요 여러분요 임대차에서 나오거든요. 7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1번 봐요. 71번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입증 갑이에요. 갑인데 2번요 을이 중축을 했어요. 이렇게 중축을 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그러면 2층은 누구 것이냐? 을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갑.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2층은요. 2층은 1층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2층은 1층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죠.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다른 뭐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 미치지 않죠. 봐봐. 여기에 맨 처음에 1층밖에 없었잖아요. 1층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었어. 언제? 2월 1일 날 3월 1일 날 중축을 했어.
이게 독립성이 있다. 이거 우리 것인데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갑의 건물에만 매치해야 되죠. 독립성이 있다는 말의 뜻은 구성법이 아니란 말이고 부합이 아니란 말이고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말이고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임대차에서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요,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거니까 떼약밭에서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 알겠죠? 밖에 나갔다 오니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되도록이면 에어컨 있어야 에어컨인데 있어야지 그나마 휘발성이 적어요. 알겠죠? 날씨가 더우면 빨리 도망가. 알겠죠?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면 뭐라 하느냐? 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아주 간단해.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꼭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물건의 구성 부분으로 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다. OX? 내 말 안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물건의 구성 부분이 있다. 구성 부분?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다. OX? X죠. 여기 X. 여기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다. 뭐다? 부합이다. 여기서 뭐다? 거래 객체가 돼야 안 돼. 거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객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죠. 미친다.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경락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비용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비용이다. 이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 하는 거잖아요. 비용상환 청구. 이건 비용의 문제죠. 비용.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비용은 언제냐? 일단 무조건 독립성이 없어야 돼. 구성 부분이다 돼 부합이다. 봐봐. 여자들이 힐을 신고 하다가 힐이 끊어지죠. 그러면 구두방에 가서 구두 수선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못을 갖다가 구두에다 박죠. 그러면 그 못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구두에 뭐가 됐어? 구성 부분이죠. 못 자체는 이제 못은 뭐가 못이에요? 박혀 있는 것은 못이라고 하지 않죠. 이게 못을 박기 위해서 있는 게 이게 못 아니에요. 이미 밖에 있으면 그럼 우리 뭐라 하죠? 저긴 신발이라고 얘기하지. 못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그럼 그 못만 따로 지금 신발에 박혀있는 그 못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사고 팔고 할 때 신발만 따로 팔아 못까지 같이 팔아? 못까지 같이 팔아. 그래 저당권이 미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뭐란다? 비용. 그래서 이런 봐봐. 모든 비용은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데 독립성이 없다? 그럼 무조건 다 비용이에요. 알겠죠? 못을 박았다? 신발에 딱 달라붙죠? 그러면 뭐라 그래? 그것은 비용을 달라고 해야지 저 못은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지나갈 때마다 여자 뒤에 가가지고 이 못은 내 것이다 계속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보면 다 똑같아. 가구를 수선했다. 또는요 여기 책상을 수선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독립성이 없으면 무조건 비용. 독립성이 있으면 그건 부속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에어컨 설치했다? TV 설치했다? 독립성이 있죠? 저걸 뭐라 한다? 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걸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저게 지금 같이 해가지고 다 지금 같이 설치해놨잖아요? 설치를 다 해놓고 나서 저기 있는 반은 내 거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 항상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독립성이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뭘 가지고 설명하죠? 이것을요. 사람 몸에 팔 가지고 설명하면 돼. 팔 뭐예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 팔이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팔은 내 신체야. 신체 구성 부분이죠. 구성 부분이죠. 달라붙었죠. 부합이란 건 뭐예요? 분리할 수 없다고 부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합이죠. 알겠죠? 거래 객체 이것만 따로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치죠. 몸을 딱 때리면 여기 뭐 팔만 때리면 팔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에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비용. 이걸 부속물의 문제,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독립성이 있다, 부속물이다, 지상물이다. 그럼 언제나 이 말이 똑같아요. 언제나. 알겠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부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은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또는 이 종물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뭐를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에 똑같이요.
1층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2층이 독립성이 있네? 저당권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어디에만 미쳐? 부합에만 미치니까. 여기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부합물이니까. 알겠죠?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여러분,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다겠다, 없다겠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남의 토지에다 어떻게 건물을 가져? 그런데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여기 뭐가 있거나, 지상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임차권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걸 건물의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주된 권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죠?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뭐 한다? 미친다. 여기 봐봐. 저당권은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린 거잖아요. 남의 땅을 빌린 것을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는 건물에만 전세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이 넘어간다?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뭐 여기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301호를 뭐라고 한다? 301호를 뭐라고 그래? 전유 부분이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는 주된 권리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요. 이건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대지 사용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301호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합, 뭐죠? 여기 이제 부합인데, 이걸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뭐냐면, 첨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는 임의규정이고요. 두 가지는요, 강행규정이에요. 예전에 시험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요, 좀 시험이 좀 안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임의규정은 뭐냐?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손실보상. 돈이죠? 돈에 관한 건 임의규정이죠. 강행규정은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금지. 복구금지 이렇게요. 이 두 가지가 강의되어 좀 이따 설명하고, 우리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하고 그다음에 혼하고 뭐가 있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합에는 뭐가 있냐?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죠.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고 여기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그럼 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하면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것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언제? 부합 당시에요.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돼. 사실심 변론 용것이 그러면 안 돼.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한다. 언제라고? 부합 당시 이렇게. 자, 부동산의 부합이죠. 부동산의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층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 2층을 중축을 했는데 이 중축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중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축한 것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독립성이 없으니까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거래 계층 아니다,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비용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중축을 하고 나서요, 중축한 것은 임차인이요, 임대인 너 가지라고 그랬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고 그래?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다고 그래? 뭐를 포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알겠죠?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하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유치권은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축한 부분은 아무 말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죠. 독립성이 없는 것은 뭐다? 비용이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비용은 손실보상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축은 임차인이 중축을 해놓고 그것을 임대인한테 가지라고 했잖아요. 임대인 너 가져. 그럼 나는 뭐죠?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비용을 만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호나도 동사간의 부합하고 똑같고요.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이요.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뭘 한다? 노력을 가하죠. 노력.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타인의 동산은 밀가루죠. 밀가루에다가요, 노력을 한다면 제빵을 한다, 이 말이죠. 제빵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재료주의. 원칙적으로는 재료주의인데요. 이 재료보다 이게 가공인데요. 가공물의 가액이 현저할 때, 현저히 다액일 때. 그럴 때는 가공주의라고 해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밀가루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케이크는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소유자가 된다?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밀가루 소유자한테 1,000원만 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원칙은 누구다? 재료주의, 알겠죠? 그런데 현저히 다액이면 누가 된다? 가공주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부동산의 중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그런데요, 부합물의 가격은 1,100만 원이고요. 동산은 1,00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가격이 더 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합물의 소유자다, 여기 부동산의 소유자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냐 싸냐가 문제가 아니고,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합물의 가액이 아무리 다액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원래 다수의 경우는 부동산의 부합이 되는 것은 동산만 부합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당연히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옥탑방 같은 거 있죠? 이런 옥탑방 봐봐. 이런 옥탑방 이렇게 1층 있으면 옥탑방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박스 형태로 건물이 돼 있다, 옥탑방이요. 이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주거로. 2층에다가 옥탑방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박스만 했다니까, 이렇게요.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등기 못하죠. 주거로서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주거로서 등기하려면 주거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화장실 있고 싱크대가 있고 해야죠. 창고잖아요, 창고. 알겠죠? 이런 것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주거로서 등기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거의 시설을 갖춰서 그럼 별도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죠? 그것을 모형이 추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71번 보세요.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그래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자가 틀렸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 틀렸죠? 2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죠? 소멸, 그 동산의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해. 왜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다. 부합 동그라미.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을 원시 취득 써봐.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을 원시 취득, 이렇게 동산을 원시 취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동산을 원시 취득하니까 원시 취득은 뭐예요? 아까 했었죠. 우리가 선시 취득할 때 종전 소유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하니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3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줄거봐.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퀄 부합물이다, 이 말이죠. 부합물. 알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것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이퀄 부합물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뭐한다? 귀속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해봐봐. 여기 보면요, 그것이 지금 뭐죠? 분리하여도 뭐가 있죠?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 말은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의 말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요.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인쇄 끝났네. 봐봐요. 여기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구성 부분이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있죠. 구성 부분이다. 그럼 그것은 맨 끝에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딱 세 단어잖아요.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한다. 알겠죠? 다 읽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말이니까. 같은 용어로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봐봐 여기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 독립성이 없어서 바로 옆에 구성 부분이 된 경우 맨 끝에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5번은요. 권한에 기하여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된 독립성 줄 것이죠. 독립성. 그럼 뭐다? 그것은 맨 끝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거래 여기 독립성이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어 정리죠. 지금 여기서는 용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하면 72번을 보세요. 72번은요 부합된 부동산의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줄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 그러면 틀리나 현재 가액이 아니라 뭐라 했죠?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이죠. 부합 당시 현재가 아니고 부합 당시. 알겠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갑의동산과 을의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줄거봐.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을 맨 앞에 있는 부합이라고 그래. 갑의동산과 을의동산의 부합이란 말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원칙적으로. 3번은요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등 손해를 입는 자는 여기요 보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줄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 써. 여기 봐봐. 손실보상이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권한 없이 을 소유 토지의 식지한 수목이 식적 권한 없이 토지의 식지한 수목을 만다. 토지에 만다. 부합. 토지에 부합.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다 써봐요. 권한 없이 줄거봐. 4번의 맨 앞에 권한 없이 무단 경작한 농작물.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다? 경작자 소유 이퀄 토지의 부합 써봐. 토지의 부합. 한다다 아니다다. 부합한다다 부합 아니다다. 부합 X라고 써. X라고.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자기 멋대로 나무 심죠. 우리 식목이라 나무 심으면 그 나무 내 거예요? 아니면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그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나무는 무단으로 식자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다. 경작자. 알겠죠? 5번 중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죠.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취득. 그럼 그때부터 두 번째 줄 독립한 소유권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박스 형태였다. 등기 모델. 나중에 주거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 싱크대, 화장실 갖추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해요. 정답 1번이죠. 73번만 볼게요. 1번 무주의 동산. 무주의 동산은 줄거 소유의 의사로 점유 이퀄 자주 점유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무주의 동산은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무주의 동산을 자주 점유하면 똑같은 말이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여기 돼 있죠. 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뭐라고 한다? 자주 점유죠. 이걸 말을 바꿨다 우리 시험에는. 무주의 동산은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 무주의 부동산은 뭐다? 국유. 언제나 국유예요. 3번 유실물 몇 년? 유실물은 몇 년? 6개월이에요. 1년 그러면 안 돼. 유실물은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6개월. 1년에서 6개월 바뀌었죠. 몇 번 얘기했죠. 유실물서부터.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에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작물 줄고 매작물 몇 년?
1년. 알죠? 매장물은 몇 년? 1년.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뭘 한다? 절반 동그라미 절반. 그것을 공유라고 얘기해요. 공유.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 동그라미 가공. 가공은 부동산은 절대 안 돼. 타인의 동산에만 가공해. 알겠죠? 그 물건의 소유권은 줄고 원재료의 소유자 원칙 재료주의죠. 그러나 가공을 위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줄고 현저히 다액. 꼭 그 말이 있어야 돼. 현저히 다액이야 돼. 다소다액 아니에요. 가공자의 소유 이퀄 가공주의라고 얘기해. 알겠죠? 가공. 그래서 가공에서는 타인의 동산이다. 가공. 부동산 안 돼. 타인 거 자기 건 안 돼. 원래 재료주의. 현저히 다액일 때는 무슨 주의? 가공주의. 그 다음에 4번에서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몇 년이다? 6개월. 매장물은 몇 개월이다? 1년. 다르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죠. 무주의 동산이죠.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런데 무주의 동산도 옆줄 긋고 써. 1번이요. 1번에다 옆줄 긋고 학술, 기회, 고고의 중요한 재료. 학술, 기회, 고고의 중요한 재료. 아무리 동산이라도 학술이나 기회 또는요 고고의 중요한 고고 옛날 물건 있죠? 중요한 재료가 되죠?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중요한 자료. 그럼 뭐가 된다? 국유가 돼요. 국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무주의 동산도 뭐가 될 수 있다? 국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주의 동산은 무슨 점유로?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이제 큰 산을 2개 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법정시상권인데요. 여러분 워낙 힘들어하니까요. 먼저 다음 시간에요, 법정시상권을 먼저 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보고, 법정시상권만 끝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물권법은 지금 우리가요, 공동소유하고요,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법정이상권하고 이 3가지만 어렵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80번부터 먼저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